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패키지 법안 의회 통과라는 변수가 다시 한번 시장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이와 함께 다우지수는 3% 넘게 빠졌고 S&P 500 지수는 3%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하루 만에 1,500선을 다시 내주었는데요. 외인과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타냈지만 개인들은 다시 한번 9천억 원 가깝게 매수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약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어제보다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어제도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이고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노리는 종목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차원에서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 KT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는데 통신주를 이야기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통신주의 메리트가 저는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KT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PBR 기준으로 0.33 굉장히 이제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싸진 가격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시장에서 자산가치 대비 싼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메리트로 느끼지는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서두에 이제 자산가치도 싸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상반기에 5G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 차원에서 이 앞으로 유망할 그 인프라 투자 쪽에 가장 핵심인 이 5G에 관해서 지금 통신 3사들에게 상반기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5G 투자가 좀 커질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시장은 일단은 물론 유망한 건 사실이지만 돈 쓰는 분야에서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회사의 가치에 있어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된 통신 장비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하지만 이런 통신 3사들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소식으로 조금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5G 투자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올해로 이어지면서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한 2, 3년의 시간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이제 인프라가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계속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새로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이 많이 출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는 통신주들이 아무래도 B2C 모델,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에게 이 통신료를 이제 받으면서 주로 매출이 나왔다고 하면 5G 시대에서는 B2B 사업 모델,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통신사들은 기존의 모델보다는 훨씬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 어디까지 하락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아까 이제 PBR 이제 자산가치 대비해서 너무 싸다라는 언급을 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지표로 이제 또 배당 메리트를 우리가 좀 꼽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을 주는 종목 중에서 지금 주가 대비 시가 배당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판단을 한다면 이런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제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2019년 주당 배당금이 1,1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전일 종가 17,650원을
기준으로 1,100원을 준다라고 했을 때 6.23%라는 굉장히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초반에는 KT가 이제 주당 배당금을 3,000원까지 줬던 그런 기억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다른 LG 플러스나 SK텔레콤에 비해서 인력 구조가 굉장히 좀 비대한 면이 있는데요. 반면에 앞으로 이제 정년이 다가오는 그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약 5천 명의 직원이 정년 퇴임을 하게 되고 또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는 그런 직원들은 상시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이 임금, 그러니까 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싼 주식 중에 하나고 5G 시대는 당연히 오는 것인데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배당금을 봐서도 굉장히 싼 가격이다. 이런 투자 포인트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한 투자 포인트는 단기 스윙 전략이라든지 단기 전략은 아니고 지금 이제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향후 이제 회복 그리고 그 이상을 노리기 위해서 종목을 다시 발굴을 해서 오히려 이럴 때 좀 교체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대표 주식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통신 업종으로 판단이 되고 저는 오늘 KT를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25,000원, 손절 라인은 16,000원인데요. 이 목표가는 최근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3만 원에서 35,000원을 목표가로 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울티마 시그널 시작해 볼 텐데요. 홍성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성학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선물 지수는 또 괜찮거든요. 간밤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국 시장 개장되기 전부터 미국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대부분이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미국 상원에서 이틀 연속 부결됨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가결됐으면 주가는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가결돼도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빠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실제 자금들을 풀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민주당에서 일단 발목을 잡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핑계가 이제 민주당한테 가게 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의 현재 엄청난 정책들, 지원 정책들이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생각과 다르게 계속해서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등산을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하산하는 구간에서 넘어진 거죠. 넘어져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리나 어디 부상이 나서 피가 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119에 연락을 했단 말이죠. 119 연락했더니 위치가 어디냐 빨리 찾아가겠다. 이게 일단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원 정책. 그러나 119에서 내가 다친 곳까지 오기에는 어떤 시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처난 사람은 다친 사람은 아프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파요. 아프고 피도 계속 나고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또다시 좀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또 넘어진 거예요. 또 넘어지니까 상처가 더 심화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119에 연락했더니 이번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이국종 예상전문센터 분이 헬기 타고 출발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헬기 타고 출발할 테니까 곧 기다려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거죠. 그것처럼 현재 미국 시장의 상황은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나 이게 실제 금융시장과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기에는 아직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고 상원에서 통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미국 금융시장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상처가 심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달러 환율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최근 달러 강세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뭐 100%를 넘어가고 있는 1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궁극적으로 유가가 하락하고 미국에서 돈을 풀고 있는 상태에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통화들에 대해서 달러 강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안전자산에 대한 회피, 안전자산에 대한 뭐 대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어떤 형태를 놓고 보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안전자산을 선호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금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금값이. 보통 대표적으로 금 가격이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불리는데 지금은 금은 움직이지 않고 달러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전자산으로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펀드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어서 그냥 해외에 분산되어 있던 자금들을 오로지 미국 자기들 자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금 가격과 달러 가격의 어떤 상관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을 본다면 어제 미국 시장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도 발표하고 온갖 도입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정책들은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업 CP도 직접 매입을 하고 IMF도 직접 매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정책적인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의 하락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단을 이미 지난주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다져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다우 지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어떤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흐름들을 보면 나스닥 지수도 하단에서 지금 현재 계속 가계의 공방을 펼치고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진행됐던 단기간에 급격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됐던 급격한 하락은 일단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이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시장 선물 시장의 급락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제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좀 크진 않았었는데 오전에 좀 크게 하락을 해주고 오후에 들어서 오히려 이제 좀 돌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펼쳐지는 어떤 부분들은 지난주 그러니까 3월 19일 지난주 목요일 날 단기적으로 하단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반등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가격 하락에 의해서 매물이 출회되고 매물이 출회됨으로써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끊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 반전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가격 반전이 나타나기 위해서 외부에서 자금들 지원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자체만의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정하게 일정 수준의 굉장히 가격 자체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을 때 시장에서 가격 모멘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발생했던 부분이 바로 시장 내부적인 시장 자생적인 가격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시장에서 급매물들이 출회된 부분들로 인해서 매물 공백 상태에서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강한 리바운딩이 나타나줬고 월요일은 당연히 매물 받는 거거든요. 금요일 날 상승에 대한 반작용이 어제 나타나는 것이고 어제 나타나는 시점에 미국 선물 시장의 하락폭이 우리 시장의 매물들을 더 추가로 발생시킨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어제 하락은 오히려 앞으로 시장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기록했던 3월 19일 날 기록했던 지수 때는 당분간 계속 추가적으로 그 가격대에서 밀렸다가 돌렸다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의미 있는 가격대가 확인되고 이제 시간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어쩌면 오늘부터 굉장히 빠른 리바운딩의 시세가 연속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또 그런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은 전체적인 종목들을 다 체킹을 해봤을 때 통신주, 5G와 관련된 통신장비, 어제 말씀드렸던 RFHIC, 서지 시스템, 그리고 KMW,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LNF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좀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네, 3월 24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3% 넘게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3%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특징적인 것은 이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호재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달러를 푼다라는 뉴스가 있었었고 이와 함께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중 한때에는 상승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도 이 금융시장 안정책에 집중하는 여러 가지 회의가 열리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나올 것 같은데 함께 이 뉴스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랜만에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2% 강세 출발합니다. 43,400원대.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강한데 4% 넘게 상승입니다. 72,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3%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현재 37,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피 시장이 5%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1%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3% 이상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 45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5% 가깝게 급등입니다. 어제 7%가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14만 3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 15만 원대 목전에 두면서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15%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좀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고 거래량도 좀 폭발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2% 추가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17만 8,500원대까지 올라왔고 LG화학은 어제 좀 하단이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상승 강하게 나옵니다. 6% 가깝게 급등하네요. 28만 3천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이 8위권에는 LG 생활건강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4% 가깝게 빠지면서 이 마감이 되는데 오늘 2% 넘게 상승 출발합니다. 108만 8천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삼성 SDI는 어제 이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6% 넘게 급등으로 출발합니다. 23만 2천원대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10위권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3%가 넘게 빠지면서 6만 8천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3% 넘게 강하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0위권에 자리하고 있고 7만 1,3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이 강하게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3% 가깝게 상승 출발합니다. 1,500대 오늘 회복하면서 출발합니다. 42포인트 갭 상승 출발하고 있고 1,524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458포인트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하게 출발하네요. 4% 이상 상승하면서 69,400원대, 7만 원대까지 바짝 좀 쫓고 있는 상황이고 HLB는 2% 가깝게 상승입니다. 83,600원대. 특징적인 것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펄어비스를 제치고 3위권까지 진입을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7% 가깝게 급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76,700원대.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여러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러한 이 시장 상황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이 긍정적인 이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76,700원대까지 오늘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3% 강하게 상승 출발합니다. 162,000원대까지 올라왔고 KMW 2.5% 이상 강세로 출발합니다. 5위권 굳혔습니다. 55,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49,000원대에서 50,000원대까지 회복하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CJ ENM이 6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 2% 상승 출발합니다. 85,300원대. 어제 CJN이 강하게 좀 슈팅이 나오면서 4위권까지 진입이 됐었는데 현재 7위권까지 밀렸습니다.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67,4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셀트리온 제약은 16% 이상 상승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모두 급등을 가져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의 상승폭이 가장 강합니다. 51,3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9위권에는 휴지 올라와 있고요. 10위권은 다시 SK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 7위권부터 10위권까지 이름을 올리는 종목들이 매일매일 다른 상황입니다. 네, 개장 상황을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투자연구소 이채원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어제 미증시의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오늘 국내 증시가 약 2% 이상 상승하는 흐름, 조금은 반전되는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미국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추정하는 지수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 선물 지수인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지금 다우든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미국 선물 지수 자체가 1.5% 수준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고가 대비 큰 폭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 선물지수 자체가 상승한다는 점, 그 점이 결국에는 국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사실상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다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 수급이고 선물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시가가 거의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5% 정도 밀리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물이든 선물이든 크게 유입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시가가 거의 고가가 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 반드시 인지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만 개장한 지 이제 7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준의 수급, 선물 기준 800억 수준의 매도와 현물 기준 150억 수준의 매도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점, 그 점 인지하시고 오늘 장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예, 섹터 자체를 보게 되면 역시 진단키트입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여전히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나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2차전지나 5G나 반도체 그 모든 것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장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테마로 봤을 때는 역시 진단키트,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 있지만 CJN이라고 하는 종목을 대장으로 해서 어찌 보면 해당 섹터는 여전히 더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담아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역시 CJN입니다. 지금 CJN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 사실상 대장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동사 같은 경우 얼마 전 CNN에도 보도가 되고 동사가 기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진단키트의 개발과 판매, 수출 이 모든 것에 말 그대로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 또한 분명 매우 뚜렷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지난 3월 13일 정도, 3월 13일이었죠. 주가가 20% 수준까지 빠지는 구간, 그 구간이 결국에는 조정 구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고가를 어제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음봉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다시 양봉, 이게 뜻하는 것은 힘은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CJN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 장에서 편입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현재가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우선
17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릴 건데 수익률로 치면 약 10% 정도 수준입니다.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10%라고 하는 수익률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상당히 낮춰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만 5천 원인데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가 코로나가 이슈가 되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홀딩하면서 보유할 것, 그 점 반드시 인지하시고 현재가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담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입니다. 5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모트렉스 올라와 있는데 3.8% 이상의 수익률, 4위에는 이청호 부장의 RFHIC 올라와 있습니다. 6.9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염정 팀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와 있는데요. 1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청호 부장의 CJN 올라와 있습니다. 17% 이상의 수익률, 1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SV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수익률이 두 자릿수이고 4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3월 10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2주 전쯤에 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좀 괜찮은 이슈가 있어서 오늘도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어제도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19에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드렸던 손절가를 한번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 장 전부터 이제 그 서정진 회장의 코로나19 관련된 간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좀 강하게 좀 상승을 이끌었던 모습이 있고요. 특히 셀트리온 제약주도 다 지금 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어제 지금 있었던 간담회를 좀 요약을 해보면 결국 신속 진단 키트를 5월 내에 어떻게 보면 임상을 완료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준비를 이제 7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좀 당겨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좀 편입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허주마가 어떻게 보면 메인,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미국에 좀 출시를 하면서 좀 판매에 좀 들어선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레퍼런스는 좀 훌륭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거의 20% 이상 좀 기록을 하면서 지역별로 봤을 때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도 좀 상당히 많은 실적을 좀 기록한 품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모멘텀이죠. 허준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켜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85,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지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기대되는 섹터에서 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네페스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펜아웃 패키지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펜아웃 패키지라고 하면 이제 칩 바깥에 재배선과 반도체 후공정 가운데 하나인 범핑을 확장해서 다수의 칩을 포장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16년만 하더라도 연매출이 40억에서 50억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280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도 성공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데카 필리핀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펜아웃 생산 능력이 상당히 좀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고객 기반을 어떻게 보면 확대하는데 좀 가속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펜아웃 PLP 투자를 좀 추진을 하면서
글로벌 팬아웃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실적을 보게 되면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9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70% 이상의 어떤 상승을 보여준 부분이 있고요. 또 매출액 같은 경우는 3,500억을 기록을 하면서 한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 현재는 코로나19로 좀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년까지는 이 고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펜아웃 패키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에 14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평균 13% 이상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2025년에는 32억 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의 글로벌 리더십이 좀 발휘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제 도쿄올림픽의 어떤 연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G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도입 부분은 이제 반도체 고성장과 함께 여전히 유효한 추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4월에 테스트 사업 부분을 좀 물적 분할하면서 네페스 이제 아크를 설립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캐파 부분에서 증설 부분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올해 매출 상승을 또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성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글로벌 팬아웃 공정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기술의 리더십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에서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 조금 천천히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이 좀 어느 정도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나 손절가는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웹캡시입니다. 사실 이제 웹캡시 같은 경우는 B2B 금융 핀테크의 선도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기업의 규모별로 해서 좀 솔루션을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B2B 핀테크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업의 ERP 시스템이라든지 뱅킹 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 뱅킹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의 기업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어떤 펀뱅킹의 어떤 단점을 좀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솔루션을 이제 기업의 규모별로 나눠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이라든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하우스,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정도는 이제 브랜치, 그다음 중소기업에게는 SERP, 그다음에 소기업에게는 격리나라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각 솔루션의 고객사가 사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동사에게는 큰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격리나라죠. 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솔루션이 격리나라 같은 경우 2019년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의 제휴은행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 신협과 우리은행이 좀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누적 고객 숫자 같은 경우 2018년에 3,000개 남짓이었지만 작년에는 14,000개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도 상당히 크게 뛰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이제 연결 기준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600억을 좀 기록을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3억을 좀 기록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은행이 어떤 이뱅킹 예스의 사업을 좀 축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상당히 크게 좀 나왔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큰 점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격리나라의 가입자 수가 좀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수익성이 좋은 이제 수수료 베이스 고객사의 어떤 증가라든지 영업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익률 개선이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폭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지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펀디멘탈이 그래도 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 락인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번 그 서비스를 가입을 하게 되면
뭐 100년 고객이 되는 어떻게 보면 락인 효과죠. 강력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성장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하면서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보존하려는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가에서 좀 매수를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진칼 우선주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종목을 좀 다뤄봤는데 이 지배 구조 개선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요. 39,900원대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일단은 이 한진칼 우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주총까지는 좀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에 주주총회가 있는데 사실 지난주 주말에도 상당히 좀 시끄러운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한 서로 이제 갑론을만 양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년 말부터 좀 시세가 크게 나면서 2월 초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시세를 냈다가 어떻게 보면 급락을 하고 다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펀디멘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주주총회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부양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결국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지배 구조가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펀디멘탈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총회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부양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 재료가 소멸된다면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금요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안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 종목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비존인데요.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혀 이 악영향이 없는 산업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15% 가깝게 오늘도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79,30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는데 윤여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사실 코로나19 관련돼서 여러 업체, 특히 여러 섹터가 좀 많은 타격을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반대적인 수익을 얻는 섹터라든지 종목이 분명히 존재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섹터가 아닌 게임주라든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B2B 관련된 온라인 쪽 이런 쪽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종목도 그런 종목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1, 4분기 이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아마 뭐 708억 정도, 164억 정도로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대부분 이제 1, 4분기가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영향 등 상당히 많은 업체라든지 많은 섹터에서 마이너스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자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라든지 PC에 관련된 부분, 특히 비대면과 관련된 부분이 좀 산업이 개화를 하면서 기업 가치가 좀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산업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반사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현재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요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2월 26일에 시젠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무려 세 자릿수입니다. 106%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그 장세 현황이 일단 이제 낙폭과대 중심으로 일단은 장이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할 구간이 다가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유전자 증폭 검사, RT-PCR 검사라고 하죠. 이걸 통해 갖고 지금 거의 전 세계 거의 보급하는 이런 시간인데 이게 한 검사 시간이 6시간 정도 걸리고 있고 지금 현재 다양한 키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출시되면서 어떤 경쟁 상대가 회사로 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생기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해서 회사의 이제 이익 자체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어떤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은 일정 정도 이제 주가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시장 포커스는 이제 낙폭과대 우량주로 맞춰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LG노텍이나 이런 것들은 바닥을 치고 다시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상승 탄력이 높듯이 이런 어떤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닥에 근접하는 게 좋기 때문에 시즌이 이제 많은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 만나갖고 큰 폭의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하고 있던 일 자체가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정도 수익 실현 구간에 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지금 추가 매수 들어가는 거는 약간 좀 자제하고 매도의 관점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 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역시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거를 이제 한 종목 골랐는데요. 이제 바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치과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자택격리가 전 세계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어느 순간은 다 이제 치료를 받고 이거는 미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어떤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바텍 하면 잘 아시겠지만 치과의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 여기에 솔루션 그리고 CT, 그러니까 디지털 관련된 어떤 치과 부분 이런 부분의 어떤 덴탈 의료 종합기기다 이렇게 종합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매출이 더 증가되는 게 이제 좋은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미국 중심으로 어떤 성장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 사상 최대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달성 이런 어떤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도 5분기 연속 증가, 아시아도 7분기 연속 증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치과 부분은 지속해서 어떤 자택경리 이런 부분이 있다래도 어느 순간은 다 이제 치료를 받고 오면은 이 수요 자체는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회사에서 이제 주력적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죠. 4분기에는 이제 3D 제품의 어떤 제품의 동년 대비 45%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보면은 이런 치과용 의료기기에서도 이제 과거에 이제 2D 제품에서 3D로 거의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는 많이 바뀌었지만 글로벌 미국이나 중국 여타 신흥 국가도 아직은 3D로서 이렇게 바뀌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의 결과로 보시면 알겠지만 신흥국의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도 이 제품의 어떤 높은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이제 성장세가 주춤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어떤 주가의 하락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장성의 부분이 있고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던 찰나에 이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이제 갭이 메꿔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우량주 중심 실적이 좋아지고 올해도 더 증가되는 예상, 올해도 뭐 사상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다고 하면은 이런 저점에서 한번 매수하는 거고, 또 낙폭과대는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또 호재로서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어떤 저점 매수의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또한 저는 뭐 현재가의 매수를 드리겠고요. 꾸준히 뭐 조정할 때마다 뭐 매수의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회복하는 국면 24,000원으로 보고 추후 다시 평가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손절가는 17,000원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3%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153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작이 저점인데 15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1500선이 무너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508선에서 출발을 했고 1530선까지 고가 높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조금 더 매도폭이 큽니다. 480억 원 넘게 매도를 합니다. 일단 오늘 금투 쪽에서 5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180억 원가량 매도합니다. 개인은 600억 원 넘게 다시 한번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기본적으로 3%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삼성전자보다 큽니다. 5% 이상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7% 넘게 떨어졌고 삼성전자는 어제 6%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크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73,4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급락장 속에서도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5% 추가 상승합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그래도 추세가 좀 무너지지 않고 좀 지지되는 모습이고 오늘 45만 8천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네이버는 어제 7% 넘게 빠졌는데 오늘 그대로 회복했네요. 7% 넘게 강세 나타내면서 15만 3,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4% 이상 강세를 가져갑니다. 18만 2천원대까지 올라왔고 LG화학이 5% 가깝게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8만 1,000원대에서 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급락장 속에서도 1%대의 제한적인 낙폭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도 반등을 했고 최근 테슬라가 이 주가가 반토막 난 이후에 이번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LG화학, 삼성 SDI가 시장에서 견고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5%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23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1% 이상의 강세, 현대차가 4% 가깝게 반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어제 3%가 넘게 빠졌는데 오늘 그대로 회복을 합니다. 7만 1,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요 45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작이 저점입니다. 454포인트에서 출발을 해서 462포인트 현재 다시 한번 고점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자체가 많진 않은데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68,100원대, HLB는 1%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데 오늘 79,20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습니다. JP모건과 모건 스탠리 측에서 현재 좀 크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 여러 내놓았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영향이 없는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리포트 내놓았고요. 오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권에는 펄어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4% 가깝게 반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 16만 3,700원대 그리고 5위권에는 KMW 올라와 있는데 2% 가깝게 반등합니다. 반등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도 5만 원대 회복하면서 현재 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CJ ENM이 4.5%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87,400원대. CJN이 다시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1%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여전히 8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거의 20% 가깝게 급등하면서 52,2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9위권에는 휴젤 올라와 있습니다. 4.6% 강세. 그리고 10위권에는 SK 머트리얼즈 자리하고 있습니다. 3.5% 이상의 상승을 가져가면서 12만 4천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이 8원대 떨어지면서 12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장이 잘 갑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유럽하고 미국은 코로나19 우려로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슈퍼 부양책 부결로 인한 실망감이 시장에 작용을 한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가결이 된다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양적 완화나 그 주택 저당증권을 매입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는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상승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 없이는 일시적인 상승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는 외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지만 많은 양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러면서 현금 비중 확대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테마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셀트리온 제약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단 치료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많이 작용을 하면서 바이오주나 줄기세포 관련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약, 제조 같은 것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상승을 주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기존에 낙폭을 좀 심하게 줬었는데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그 외에 다른 반도체 MLCC나 아이폰 관련주들,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코로나 치료 진단키트 관련해서 섹터를 보고 있고, 일단 화학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5% 이상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 접근하신 것보다는 눌림 자리 공략하시는 것도 좋고, 명문제약이 지금 장기 이평선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심 있으시다면 저 자리 정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진바이오텍, 조화제약, 기존에 많이 눌림목을 가지고 있었고 상승에 대한 그런 이슈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대형주가 상승을 하니까 그 외에 핸드폰 관련한 종목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일단 재택근무 관련해서 오늘은 더존 비중이 강하게 대장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기존에는 알소프트나 닉네트 같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더존 비중이 강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마트카 관련주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도 LG이노텍, DB하이텍 같은 종목들도 계속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슈퍼박테리아나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코로나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한 섹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항공 관련해서는 한진칼 천천히 보시면 좋은데, 일단 주총이 지금 예정이 3일 앞으로 예정이 돼 있고, 일단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항공 관련주들도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네, 어제 이제 셀트리온과 관련해가지고 그 장 마감 후에 치료제 개발 기대감 그리고 앞서서 2개월 당겨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임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것과 관련해서 셀트리온 관련 그 주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제, 경질, 캡슐제 등 40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의약 제조업체입니다. 바이오 시밀러의 국내 유통 및 판매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주력 제품은 많이 알고 계시는 고덱스, 램시마, 트록시마, 허슈마 같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약과 관련해서는 일단 목표 현재가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약,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오늘 많이 상승을 줘서 일단 목표가 5만 원 제시해 드렸었는데 지금 5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일단 지금 조금 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 천천히 접근을 하시고 너무 많이 비중을 잡지 마시고요.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5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 줬기 때문에 일단은 5만 5천 원, 6만 원이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저 자리 지금 5만 5천 원 저 자리를 좀 강하게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보유하셔도 되나 그게 아니라면 4만 5천 원 자리 다시 눌림이 발생을 했을 때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라인에서는 원래 손절가 4만 1천 원 제시해드렸었는데 5만 원 정도 손절가 제시해드리고 현재가 5만 2,400원에서 진입하시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가께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추천을 해주셨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좀 매수를 해볼 만하고 목표가는 5만 5천 원대까지 볼만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양시장이 굉장히 잘 갑니다. 코스닥 시장은 4% 이상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